누구는 10년 혼인 기간에 뭐 50%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70%를 받았다더라 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위자료 챙겨주는 언니 서지연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만약 내가 지금 이혼을 하면 재산 중 얼마를 가져갈 수 있어요? 를 묻고 싶어서, 즉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해서이시잖아요. 그래서 상담 오시기 전에 검색도 엄청 많이 해보고 오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담을 오시면 혼인기간이 10년이 이상이면 50% 받을 수 있다던데, 전업주부이면 30%를 가져간다던데, 저랑 비슷한 이러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은 70%를 받았대요. 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재산분할 비율은 그렇게 간단하게 공식처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먼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법원의 단계를 아셔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다 찾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연금 등등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은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등 다양합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을 때 이런 제출명령들을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회사에 그런 제출명령이 도착을 했는데 뭔가 애매하다, 뭘 제출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결국 법무팀의 변호사한테 보내서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정보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말 교묘하게 은닉해 놓은 금융자산 몇천만 원을 찾는 데 성공을 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찾았다고 하면 두 번째로 그 재산들 중에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과 해당하지 않는 재산을 골라냅니다. 결혼 전에 갖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 중 내 힘만으로 이룬 재산,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과 같은 것이 이 단계에서 다퉈지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 재산들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산정을 해서 몇 대 몇, 70대 30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결정된 기여도에 따라서 원고, 피고가 가져가야 할 목, 즉 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 당시에 갖고 있는 재산이 받아가야 할 재산보다 부족하면 더 받고, 가져가야 할 목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을 상대방에게 줘라 라고 법원은 판결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재산 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인데요. 가정법원 판결문에서는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과정과 기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 중에 쌍방의 소득 수준,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부양적 요소까지. 결국 이런 법원의 태도는 결혼 생활에서의 모든 사정을 다 살펴서 그 기여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이죠. 어떤 부부도 남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막상 소송에서 이것저것 다 열고 까보면 각각 다른 기여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누구는 10년 혼인 기간에 50%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70%를 받았다더라 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은 강조를 하고 불리한 부분은 덜 드러나게 하는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주장의 포인트, 객관적인 증거들을 잘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소통 중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잘 캐치를 하고 작은 사건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변호사가 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지, 본인과 의사소통이 되는지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은 대면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송 진행 중에 더 이상 내 변호사와 직접 연락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내 변호사가 사실상 내 사건을 포기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교체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혼 소송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입니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꼭 찾으셔서 성공적인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위자료 챙겨주는 언니 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